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 시골로 휴가를 와서 키위나무 옆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 사천은 키위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전번에는 제가 우영호 변호사의 정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갈까 합니다. 파혼이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영호 변호사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랑 측에서 혼인을 하면은 대치동에 있는 땅을 물려주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받지 못한 특별한 손해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가로 수백억 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을 들었을 때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연 그런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까? 무언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 정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법정 공방이 오래 가지 않아서 그와 같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구나 보면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항변을 하면은 주장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 나아가서 과연 상대방 측에서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정려계약의 성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큰 땅을 줄 때는 당연히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아들, 딸을 낳고 몇 년간, 몇십 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때 그 땅을 넘겨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수한다는 조건도 서면 계약을 할 때는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하는 효도 계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결혼할 때 부부간에 혼인약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재산에 관하여서도 서면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덕담을 하는 것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구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할 의사가 없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오해를 하여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곤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약속도 상대방이 모르거나 몰랐으면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덕담을 가지고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변호사는 어쨌든 당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리를 머릿속으로 구사를 합니다. 때로는 억지 주장, 때로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일단 법정에서 펼쳐지면은 상대방은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휘말리게 돼서 논리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자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과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 당사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의는 법관에 의해서 어느 것이 정의라는 것이 선언되면 실현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판사가 어느 선택을 하는가에까지 구속이 될 필요는 없이 자기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면 자기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현재는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꼭 틀린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무엇인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판사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은 무례한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론을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는 우영호 변호사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우영호 변호사의 억지 주장이랄까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변호사의 길은 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